오늘의 강연자 신유섭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많이 들어봤는데요. 창업학 박사시라고요. 창업학 박사는 조금은 아직 생소하거든요. 네.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요. 2009년에 이제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서 제가 8번째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대한민국에서 예. 8번째. 아직 2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희귀합니다. 네, 굉장히 희귀한 만큼 예. 소중한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네, 국내 몇 안 되는 창업학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부터 이제 청년 창업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서 열띤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자, 그 첫 시간의 문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학 박사 신유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두에 사회자분께서 굉장히 폐업이 많은 폐업공화국 한국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는 창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폐업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대한민국이 폐업이 많은 유일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현실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원하지 않은 창업을 내몰리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는 현실, 이게 좀 문제고요. 제 1강의 제목이 창업을 누가 해야 될까입니다. 근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6번의 전직을 하고 그중에 2번은 창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창업을 누가 해야 될지 인구 통계학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2,800만 명 정도. 그 정의는 경제활동을 아예 포기했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청년들의 경우에 군대 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이 인구 문제가 아니고요.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게 사실 문제고요. 지금 2명이 결혼해서 1.05명. 결국은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현실이죠. 근데 이제 급격하게 인구가 줄지는 않고 평균 수명이 지금 현재 82.4년 정도로 80살이 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나라가 진입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과연 저런 인구 문제가 창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업률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청년들의 경우 10명 중에 1명이 공식적으로 지금 실업자, 소위 얘기해서 백수라고 합니다. 취업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3명 이상, 실질적으로는 프로젝트 베이스의 계약직까지 포함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절반 이상은 넘을 것 같아요. 지금 30%가 넘는 현상이고요. 이 와중에 혼자서 버는 걸로 부부가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부부가 같이 버는 맞벌이 가구 또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그 세대가 되겠죠. 대학 졸업 후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60, 70세 정도까지 너무 고령이 되면은 창업을 해도 금융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은행 가서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창업은 65세 이전에 준비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금 산업의 고도화라든지 의학의 발달 등으로 해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가고 있죠. 그럼 정년 이후에 20년 정도를 소득이 없이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산업이 고도화가 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그러면 사람 고용이 점점 줄어듭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고용 없는 성장, 이 고착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업은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그걸 AI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산업 분야에 다 적용이 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이 없이 생산이 다 일어납니다. 관리가 사람이 없이 되고요. 그럼 더더욱 일할 곳이 없어지죠.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때 그 영미야 하면서 컬링 경기 했었죠. 그 친구들 출신이 혹시 어딘지 기억하세요? 의성. 우리나라에서 3년 안에 인구가 제로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 의성군. 그렇죠? 더 나아가서 지구상에서 인구가 제로가 제일 먼저 될 확률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학자들이 계산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제로가 됩니다. 자,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죠. 오른쪽에 있는 게 사실 영화 포스터예요.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고 한 그 상태를 좀비라고들 표현들을 하죠. 왼쪽에 있는 게 창업가의 자질로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혁신성. 그러니까 기존 것을 답습하지 않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혁신성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뭐 해외 대표적인 혁신의 아이콘으로 작고하신 스티브 잡스가 있죠. 근데 스티브 잡스도 성공만 했을까요? 주구장창 실패만 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한 창업가의 대명사로 지금 불리고 있죠. 혁신의 아이콘.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위험 감수성. 위험을 감수해야 얻는 게 있겠죠. 뭐 영어로 표현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돌아오는 이익이 많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도전했으면은 끝을 보려고 하는 그 성취욕,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은 그냥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돼 포기하고. 근데 이 성취욕이 필요합니다. 창업가의 자질로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끈기. 이건 성취욕하고 비슷한 건데요. 성취욕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가지만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창업가들은 도대체 이 길이 맞는 건지 망망대해만 보이고 목표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끈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제 영화 포스터 쪽으로 갈까요? 좀비. 그 위에 살짝 과일이 하나 있죠? 체리입니다. 좀비하고 체리.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걸 그려놨을까요? 어머니분들 여기 계신데 반찬을 5가지 정도 열심히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 애가 그 중에 한 개만 계속 골라 먹어요. 그랬더니 전문 용어로 체리 피커짓을 한다라고 하죠. 편식. 이제 차려놓은 여러 가지 중에 내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다. 근데 이제 체리 피커를 블랙 컨슈머라는 정의로 이제 표현을 하면 취할 것만 취하고 해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집단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포스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부에서 지금 공공주도로 창업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체리 피커처럼 창업 지원만 쏙쏙 뽑아 먹다가는 나중에는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서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좀비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력 5년 넘은 기업들 중에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 회사는 문을 안 닫은 그런 좀비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럼 창업을 왜 실패하는지 3가지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준비 부족입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주위에서 여기 상권 좋다고 하니까 거기다 커피숍을 덜커덕 계약해서 창업을 했다. 처음에는 뭐 우아한 커피 향을 맡으면서 좋겠죠. 근데 커피 내리는 기술도 없으니 아르바이트생 써야죠. 재료 수급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안 했으니까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여기 게 좋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 갖다 쓰시고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겠죠. 준비 부족, 창업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능력과 자질 부족이에요.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기업을 창업을 해서 뭐 제가 들고 있는 이 프리젠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설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는데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자꾸 터졌어요. 설계를 변경하고 다시 만들고 일정이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인건비 나가야 되죠. 사무실 임대료 나가죠. 다시 제작하니까 재료비 또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시제품 제작이 결국은 실패가 된다. 그러면 밥상 차려보지도 못하고 설거지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팔 데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의 물건을 만들면 분명히 팔릴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아이템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남들이 알겠지. 팔로 개척에 실패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쟁 우위 확보 실패. 이건 좀 약간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랑 똑같은 기능과 디자인을 가진 거를 더 싸게 누가 내놨어요. 그럼 고객들은 뭘 살까요? 싼 걸 사겠죠. 이게 경쟁 우위 확보를 실패한 겁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불운입니다. 저건 창업자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90년대 중반쯤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환란이 있었죠. 구제 금융인가요? IMF 지원을 받았었죠. 그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대비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근데 대비를 했었어야죠.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불운에 속합니다. 근데 운이 나빴어 이렇게 탓하기보단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대비 못하면 실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이 강의 주제에 맞는 창업을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가? 누가 해야 될까요? 준비된 자. 혁신성이 있고 도전 정신이 있고 끈기가 있고 성취욕이 있고 그리고 체리 피커 짓을 하지 않는 사람 등등. 이런 걸 다 만족시키는 사람이 해도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창업은 근데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죠. 잘 준비해서 꾸준히 도전하시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강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 질문 있는 분 손 들어주시죠. 네,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시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전업주부인데 요즘 창업에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전업주부는 어떻게 하면 창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나이 드신 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뭐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력을 다시 살리는 방법. 사실은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예. 젊고 팔팔하고 연봉도 낮은 젊은 친구들한테 치여서 그 일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뭔가 새로 배우시는 거죠. 이거는 꼭 창업뿐만이 아니고 재취업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경력을 유지하는 방법과 새로 배우는 방법. 근데 청년들이 새로 배우는 것보단 중장년들이 새로 배우는 게 습득이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도 새로 배워서 창업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 각오만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강 원장님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럴 때까지만 해도 크게 실망하는 얼굴이 아니었는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시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청년 창업 성공 전략 그 두 번째 얘기도 어떤 얘기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힘찬 외침으로 1강의 문을 닫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고맙습니다.